여러분들은 학창시절 분신사바라는 게임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분신사바로 영혼을 불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하고, 혹은 분신사바를 하다가 빙의가 되거나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동양엔 분신사바가 있다면 서양엔 위자보드가 있습니다. 위자보드는 프랑스어의 우이와 독어의 자가 합쳐진 우이자라는 명칭으로 모두 각각의 언어에서 예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위자보드의 유래에 관해서는 많은 설이 있지만 제일 유력한 건 14세기 프랑스에서 집시 계통의 유목민들이 영혼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던 일종의 놀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입니다. 이 게임의 성격과 위험성으로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에서는 금지령 혹은 게임을 하다 걸리면 사형에 처해지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영혼과 접촉을 해보고자 이 위자보드를 찾게 되었습니다. 1890년대 기업가 찰스 케나드는 토킹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이것이 위자보드의 본격적인 시초이기도 했습니다. 위자보드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각각 위에는 Yes와 No, 그 밑은 알파벳과 숫자, 그리고 제일 아래엔 Goodby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최소 2명 이상이 같이 한 포인터를 붙잡고 혼을 불러들여서 포인터가 자동으로 알파벳 혹은 Yes와 No로 답하는 형식입니다. 분신사바와도 상당히 유사하죠. 이 위자보드의 위험성은 좋은 혼령보단 악령을 불러오는 것이 더 많았고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의사항도 많았습니다. 또한 이 주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것을 어겼을 시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대 혼자서 위자보드 게임을 하지 말 것. 둘째, 15분 이상 게임을 지속하지 말 것. 셋째, 미래 혹은 자신의 앞나라에 대해 묻지 말 것. 넷째, 포인터가 위자보드에서 떨어지게 되면 나타난 영혼이 사라지게 되니 주의할 것. 다섯째, 용건이 끝나면 게임을 끝내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잘 가세요 라는 인사말과 함께 포인터를 굿바이로 옮겨 놓을 것. 여섯째, 질문은 반드시 영어로 할 것. 일곱째, 영미권에서는 만약 조조라는 악령이 등장하면 반드시 게임을 중단할 것. 하지만 몇몇 유튜버들과 오컬티스트들은 이 위자보드를 위험한 방식으로 플레이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실제로도 알 수 없는 현상을 겪은 이들도 있으며 또한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박스토리에서 다뤄볼 스토리는 스페인에서도 오컬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 발레카스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스페인에서도 너무 유명하기도 해서 최근 넷플릭스에서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베로니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이 영화는 엄청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럼 이 발레카스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때는 1991년 어느 날 마드리드 태생의 평범한 소녀 에스테파니아 구티에레즈 라지로는 신비주의 현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학교에서 에스테파니아는 자신의 친구 2명과 함께 하나의 영을 불러보기로 합니다. 그들이 그날 부르려고 했던 영은 에스테파니아의 친구의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남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막 위저보드를 시작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아이들을 혼내면서 위자보드를 부셔버렸고 위자보드에 있는 유리 또한
깨졌다고 합니다. 그날 함께 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위자보드에 있는 유리에서 어떤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게 보였고 에스테파니아는 그 연기를 빨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에스테파니아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불면증, 환각, 간질발작 등이 그녀를 찾아왔고 에스테파니아는 밤에 얼굴도 없이 망토를 입은 이상한 인간이 와서 함께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부모님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그녀의 질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어느 의사들도 어떤 병인지를 특정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에스테파니아는 자신의 여동생인 마리아넬라를 폭행하고 마리아넬라는 입에 거품을 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다음 날 에스테파니아는 심각한 강직증을 겪으며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날 밤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를 부검을 해봤지만 부검에서도 그녀의 사망 원인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요. 에스테파니아가 죽은 후 구티에레즈 집에는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집안의 방에서 자기를 부르는 에스테파니아의 비명소리를 듣는가 하면 벽을 넘어가는 노인의 웃음소리, 이유 없이 유리가 깨지는 소리, 물건들이 갑자기 움직이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 등 이상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밤엔 어머니가 자는 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손과 발을 만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린 딸 둘은 갑자기 손목이 벽에서 세게 부딪히면서 겁에 질려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스테파니아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에는 거실에 걸려있던 그녀의 사진에는 불이 붙었는데요. 불에 탄 부분은 그녀의 얼굴 부분뿐, 액자나 그 주변의 물건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었습니다. 결국 구티에레즈 가족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조사관 호세 네그리와 팀원들은 밤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 집 밖에서 비를 맞으며 겁에 질린 부모와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경찰관이 검열 후 작성한 보고서는 오컬티스트들 사이에선 숭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 초 전에 잠겨있던 옷장의 문은 격렬하게 흔들리다 열렸으며 그걸 지켜보던 요원들의 얼굴에 거의 닿을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발코니에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침대 옆 탁자에는 이상하게 생긴 갈색 슬라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요원들이 집에 들이닥칠 땐 벽에 있던 십자가가 바닥에 발견되기도 하고 그 십자가는 원래 걸려있던 벽에서 뜯어진 것처럼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벽에는 마치 누군가가 긁은 것처럼 3개의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가 조사할 땐 정말 생애 겪어보지 못한 추위를 겪었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현장을 떠납니다. 구티에레즈 가족은 결국 집을 팔고 이사를 했으며 그 집에선 더 이상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에스테파니아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을 때 극심한 불안 증세 등이 있었으며 경찰들에게 과장해서 말한 것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그 당시 그 집에 방문을 해서 겪은 일에 대한 보고서는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그들이 직접 겪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날 에스테파니아는 정말 위자보드로 악령을 불렀던 것일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자보드 분신사바. 여러분들은 이를 통해 불러오는 영혼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오늘의 박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